저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손을 아주 세게 쥐었다가 펴니다.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처음 만나는 거래처 미팅을 앞두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에서도,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기 직전에도 손을 한번 꽉 쥐었다가 펴니다. 별것 아닌 이 행동이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넘기는데 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냥 저만의 작은 습관이나 징크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건 단순한 습관만은 아닙니다. 제가 하고 있던 행동은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한 이완 훈련의 원리와 닮아 있습니다. 왜 손에 힘을 줬다 빼는 것만으로도 긴장과 불안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미국의 의사이자 생리학자 에드먼드 제이컵슨이 주목한 건 사람의 긴장이 머릿속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긴장을 하면 턱을 꽉 깨물고 어깨가 올라가고 팔과 손에도 자기도 모르게 힘이 들어갑니다. 마음은 긴장하지 말라고 하는데 몸은 이미 긴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이컵스는 조금 반대로 접근했습니다. 마음을 먼저 설득하려 하지 않고 몸에 들어간 힘부터 직접 다뤄본 겁니다. 그런데 그냥 힘을 빼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근육에 일부러 힘을 주고 그 힘을 천천히 풀어보는 겁니다. 힘이 들어갔을 때와 빠졌을 때의 차이를 몸으로 느끼게 한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여러 근육의 긴장과 이완을 차례대로 구별하며 풀어가는 훈련이 오늘날 말하는 점진적 근육 이완법입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없애려고 애쓰기 전에 내가 지금 여기에 이만큼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을 먼저 느끼고 그 힘을 직접 빼보는 겁니다. 2024년에는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점진적 근육 이완 연구 46편, 3,400여 명이 넘는 성인의 결과를 한꺼번에 검토한 연구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이완 훈련은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 증상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즉, 이미 긴장이 올라온 순간에는 머릿속으로 괜찮다, 긴장하지 말자라고 설득하기보다 몸에 들어간 힘부터 낮춰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몸을 풀면 그 순간의 긴장은 조금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다시 똑같이 긴장되고 불안해질까요? 면접에서의 작은 실수 한 번, 연인의 조금 늦은 답장처럼 작은 사건 하나가 머릿속에서는 금세 큰 문제가 되어버리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부터는 몸보다 생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드워드 와킨스와 연구진은 같은 힘든 경험도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정서적인 반응이 달라질 수 있는지 실험했습니다. 한쪽은 사건의 원인과 의미를 추상적이고 평가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훈련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 일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사건 하나에서 시작해 그 원인과 의미,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로 생각을 넓혀가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방식이죠. 다른 쪽은 경험을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게 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나는 무엇을 경험했는지. 쉽게 말하면 한쪽은 이 실패는 나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느냐에 가까웠고, 다른 한쪽은 그래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느냐에 가까웠던 겁니다. 그 뒤 참가자들은 실패 경험을 유도하는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3번의 실험 동안 추상적이고 평가적인 반추와 반대되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훈련받은 참가자들의 실패 뒤 부정적인 정서 반응이 훨씬 더 작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면접에서 첫 질문을 망쳤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할까라고 시작하면 곧 나는 중요한 순간마다 왜 이럴까가 되고, 조금 더 지나면 이런 내가 앞으로 뭘 제대로 할 수 있을까까지 가는 겁니다. 첫 질문 하나가 내 성격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인생 전체에 대한 평가가 된 겁니다. 반대로 질문을 바꿉니다. 정확히 어디서 막힌 걸까? 생각해보니 질문을 듣자마자 빨리 대답해야 한다는 생각에 정리도 되기 전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에는 질문을 받은 뒤 잠깐 생각하고 대답해본다. 예상 질문 몇 개의 첫 문장을 미리 연습해본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는 나를 평가하는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문제를 다루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생각이 많다는 것과 문제를 잘 생각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불안할 때 필요한 건 생각을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크기를 내가 다룰 수 있을 만큼 줄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긴장이 올라오고 생각이 커지기 시작할 때 3단계로 다시 내려옵니다. 몸을 낮추고 사실의 크기로 줄이고 행동을 하나로 끝냅니다. 첫 번째는 몸부터 낮추는 겁니다. 중요한 미팅 직전, 면접을 기다릴 때, 싸운 직후 당장 메시지를 보내고 싶을 때처럼 이미 긴장이 많이 올라와 있다면 생각부터 정리하려 하지 않습니다.
손에 몇 초 동안 힘을 줬다가 천천히 풀고 그래도 긴장이 많이 남아있다면 팔과 어깨, 복부와 다리까지 차례대로 힘을 줬다가 풀어봅니다. 목표는 불안을 0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왜 아직도 긴장하는지 계속 확인하면 그 확인 자체가 또 다른 불안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몸을 낮추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사실의 크기로 돌려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인이 3시간째 답장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식었다, 나를 무시한다, 다른 사람이 생겼다. 여기서부터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나의 감정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먼저 둘로 나눠야 합니다. 지금 실제로 확인된 사실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그 사실에 붙인 이야기는 무엇인가? 물론 실제로 반복되는 무시나 문제가 확인되었다면 그것까지 내 해석 탓으로 돌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목적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붙여서 문제를 실제보다 크게 만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좁힙니다. 나는 왜 연애만 하면 이럴까가 아니라 지금 내가 정확히 두려운 건 무엇인가? 관계가 끝날까봐 두렵다면 계속 혼자 추측하는 것보다 필요한 시점에 관계의 상태를 묻는 것이 실제로 할 수 있는 행동이 됩니다. 세 번째는 행동 하나로 끝내는 겁니다. 정보가 부족하면 확인합니다. 실수가 두렵다면 연습합니다. 서운하다면 추측보다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결과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준비까지만 하고 거기서 생각을 멈춥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이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했는가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행동 하나가 생겼는가? 행동이 생겼다면 생각은 일단 거기서 멈춰도 됩니다. 가끔은 생각이 너무 복잡해서 이 질문조차 하기 어려운 순간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생각을 더 정리하려 하지 않고 감각 하나로 주의를 옮기기도 합니다. 산책을 하며 느끼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압력, 샤워를 할 때 피부에 닿는 물의 온도, 하나의 소리가 시작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과정 같은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럴 때 싱잉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울린 뒤 소리가 작아져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따라가 보는 겁니다. 저에게는 불안을 치료하는 도구라기보단 머릿속 이야기에서 잠깐 빠져나와 지금 들어오는 감각으로 돌아오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가깝습니다. 저도 여러 제품을 직접 사용해 봤는데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었고 저렴하다고 그만큼 손이 자주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가격이 과하지 않으면서 소리가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부담 없이 자주 손이 가는 제품이 남았습니다. 지금도 실제로 사용하는 제품은 처음 골라보는 분들이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조금 줄일 수 있도록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손을 한번 꽉 쥐었다가 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여러분이 어떻게 봐주실지 긴장이 되니까요. 물론 이 행동이 결과를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손을 몇 번 쥐었다 편다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저에게 없던 능력이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닐 테니까요. 오히려 반대에 가깝습니다. 원래 제게 100만큼의 능력이 있다면 긴장 때문에 50밖에 쓰지 못하는 순간 그걸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열심히 만든 영상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으면 저도 현타가 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는 나는 역시 안 된다라고 저라는 사람 전체를 평가하기보다 문제를 다시 제가 손댈 수 있는 크기로 줄여봅니다. 영상이 너무 길었는지, 설명이 너무 지루했는지, 쉽게 풀겠다고 한 부분이 오히려 꼬여 있었는지, 정확히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보고 그중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을 찾아 다음 영상에서 고쳐봅니다. 제가 워낙 더딘 편이라 고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하나씩 고치다 보니 결과 하나 때문에 오래 주저앉는 일은 확실히 많이 줄었습니다. 살다 보니 삶을 통제한다는 건 원하는 결과를 전부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결과가 나온 뒤에는 거기서 다시 다음 행동을 선택하는 것, 오히려 그쪽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영상에서도 원고를 쓰고 녹음 버튼을 누르기 전에 저는 손을 한번 꽉 쥐었다가 펼 겁니다. 그 손이 결과를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결과에 대한 불안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까지 놓치지 않게는 해주니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긴장과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흥미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정연구소 빈네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